자, 이번 시간은요, 이번 시간은 조세의 징수 방법 아주 중요한 부분. 오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거는 알고 가야 돼. 472페이지. 472페이지. 조세의 뭐라고 그랬어요? 징수 그랬죠? 예. 세금을 내라고 하고, 내라고 하는 걸 부과라고 한다 그랬고요. 걷어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징수. 그죠? 내라고 하고 징수하는 걸 뭘로 하느냐? 구두상이 아니라 서면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다. 양가로 1번 신고납부가 있고, 제목부터 보면 양가로 2번 보통 징수. 이 두 가지가 필수예요. 부동산에 우리가 5가지 세금을 공부하는데, 거기 공부할 때 필수 신고납부라는 게 있고 보통 징수가 있다. 그러면 1번 신고납부. 1. 신고납부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표준이 얼마고 세금이 얼마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 신고한 세금을 무엇까지 하라? 납부까지 하라.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 네가 스스로 해라 이거야. 예? 본인이 세금 내야 될 본인이 과세표준이 얼마고,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얼마 주고 취득했다. 그죠? 그리고 세금을 계산해서 뭣도 하고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하라. 이때 두 번째 줄 신고기한 내 법정 신고기한이 있죠. 여러분 취득세는 신고기한이 있어요. 아까 법정 신고기한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뭣도 하고 신고도 하고 납부를 하라 그래서. 근데 이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법을 위반했으니까 가산세가 붙는다 이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뭐를 하라? 신고 납부하라.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 붙어요. 여러분 가산세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가산세는 끝에 뭘로 끝나요? 세금이다. 여러분 가산세는 끝에 뭐? 세자로 끝나니까 세금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시면 그럼 이렇게 신고,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하는 그런 세금이 23가지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5가지 세금 중에서 스스로 세금 계산해서 신고도 하고 무엇까지 하라? 납부까지 하는 세금이 뭐가 있느냐? 그건 알아야 된다 이거죠. 5가지. 그 중에 첫 번째 뭐 대표적인 게 취득세예요. 부동산 등 취득해서 등기할 때 취득세 내죠. 등록 면허세. 그리고 뒤에 가서 두 번째 줄 끝에 뭐 소득세면 두 번째 줄 끝에 소득세 있죠.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끝에 소득세. 그러면 양도소득세 같은 거 있죠. 모든 소득세는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라. 그럼 그 외에 있는 세금 다 기억할 거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5가지는 알아야 된다. 그 중에 취득세하고 뭐? 등록면허세하고 뭐? 소득세는 본인이 계산해서 무엇도 하고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하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었죠. 아까 신고기한, 법정 신고기한하면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만.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뭐까지 하라? 세금을 납부까지 하라. 안 하면 뭐부터? 가산세. 이건 알고 가야 된다 이거죠. 그죠? 여기 보실래요? 징수 방법에 이제 첫 번째 뭐가 있다? 신고납부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신고납세라고 하는데, 신고납부라는 얘기는 뭐냐? 납세 의무자가, 그죠? 납세 의무자, 핵심이 납세 의무자예요.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이 얼마고 세금이 얼마다 이것을 법이 정해놓은 뭐? 신고, 법정 신고 기한하면 취득세는 아까 뭐? 취득한 날부터 며칠? 60일 이내.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무엇을 하고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뭐까지 하라? 납부까지 하라 얘기예요. 신고하고 납부까지 끝내라. 취득세만 생각해봐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안에 뭐 또 하고 신고도 하고 뭐까지 하라? 납부까지 하라. 근데 안 했어. 안 했으면 법을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뭐가 붙어요? 가산세 붙어서 그 다음에는 뭐 나온다? 고지서 발부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신고 납부 안 했잖아요. 그럼 뭐가 붙어서?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오죠. 그걸 뭐라고 한다? 보통 징수. 원칙은 뭐고? 신고 납부. 신고 납부 성실하게 안 하면 가산세 붙어서 여러분한테 뭐가 나가? 고지서. 그럼 여러분은 고지서 받아가지고 세금 내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보통 징수.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궁금하면 부동산 취득해 놓고 며칠 안에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죠. 안 하고 가만히 있어봐. 그럼 며칠 지나면 60일 지나면 여러분한테 뭐가 붙어서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가 나와. 이해가세요? 그러면 고지서 받아보니까 거기 원래 세금에다가 가산세 붙어갖고 내야 되겠죠? 그럼 가산세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실하게 60일 이내에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고,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온다. 그래서 원칙은 신고 납부 안 했을 때는 2차적으로 고지서 나온다. 그래서 그런 세금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이렇게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가산세 붙는 거,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취득세, 등록, 면허세, 그 다음에 뭐? 소득세. 요거 세 가지는 필수다 이거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공부할 거니까. 여기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있죠? 예. 그래서 요거 필수로 정리하고, 여기 보세요. 절차를. 누가?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하라? 계산을 해서 법정신고 기한하면 취득세는 며칠? 60일 이내 무엇도 하고 신고하고 납부하라. 여기까지 됐어요? 이렇게 납세의무자가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하는 거 여기까지. 예? 성실하게 뭐 신고하고 납부 여기까지 하면 끝이잖아. 그죠? 자,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금을 계산해서, 아니 아파트 10억 주고 샀네? 과세표준 10억. 얼마 주고 샀느냐? 10억. 거기라 몇 프로냐? 그거 세율 1%면 1% 곱해서 세금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뭐 또 하고?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하라. 그러면 끝. 안 하잖아요. 여기까지 안 했잖아요. 이걸 안 하면 가산세 붙어서 누가? 과세권자가 고지서 발부에 2차적으로.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성실하게 안 하면 과세권자가,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방세면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세금 계산해가지고 납세의무자한테 언제까지 내라? 가산세 붙어서 뭐 나와? 고지서 발부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보통 징수다. 그죠? 원칙은 뭐? 신고 납부. 성실하게 안 하면 뭐부터?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오는 걸 뭐라고 한다? 보통 징수. 이해가세요? 보통 징수는 가만히 고지서 나오죠? 그거 받아가지고 세금 내는 게 보통 징수라고 한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았네. 중요한 거예요. 뭐? 취득세는 성실하게 며칠 이내, 법정신고 기한 내 60일 이내 뭐를 안 하면? 신고 납부하면 끝인데, 안 하면 가산세 붙어서 뭐 나온다? 고지서 나온다. 이해가세요? 그런 세금이 뭐다?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소득세. 이건 신고 납부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안 하면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온다. 됐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취득세 공부할 때 중요하니까 이거 공부해요. 그리고 가산세 공부하고, 등록면허세 할 때 또 이거 공부해. 소득세 할 때 또 공부해. 이해가세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신고 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1차적으로 알아서 봐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안 하면 뭐 붙어서?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번에는 472쪽 뭐라고 그랬어요? 보통
징수 방법 나왔죠? 보통 징수라고 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납세자한테 발급하여 지방세 징수 걷어가는 거, 이 경우 납부기 안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한다, 가산한다 그랬죠? 여기에서 이제 거기 472페이지 메모하세요. 납부지연 가산세 그랬죠? 두 번째 줄 끝에 거기다가 이거 납부지연 가산세 가로 열고 가산금 여기 이렇게 또는 뭐 가산금 또는 뭐 가산금 이렇게 가산금을 뭐한다? 가산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 두 번째 줄 끝에 납부지연 가산세 거기에다가 옆에 요걸 더라 이거죠. 또는 뭐 가산금 가로 닫고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를 가산한다 가로 열고 뭐 또는 가산금. 왜 이러냐? 개정됐기 때문에 그래요. 개정. 자, 여기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작년 올해까지죠. 2021년 12월 말까지는 가산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법에 작년에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언제 2022년서부터는 가산금이라는 명칭이 없어지는 걸로 이미 법이 개정됐었죠. 작년에 시행을 내년부터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1년 유예를 한다. 연장한다. 그러니까 2000몇 년? 23년부터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가산금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넣은 거예요. 이 법이 언제 통과되느냐? 오늘 12월 2일 오늘 통과될 예정이야. 예? 그래서 여기 못 들어간 거예요. 오늘 통과될 지방세법에 가산금, 지방세 가산금은 올해만 끝나고 내년부터는 적용 안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내년에도 적용한다. 몇 년 동안? 1년. 그럼 언제 없어지느냐? 가산금은 2023년서부터 가산금은 없어져요. 그럼 내년에는 있다 이거죠? 2022년. 그래서 여기 더 놓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시 보통 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한테 고지서 발부하죠? 예? 고지서 발부합니다. 그런데 고지서 받고 납부해야 돼. 그런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는 국가로 걷어가는 세금은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하는데 지방세는 뭐? 가산금이 붙는다. 가산금. 그래서 또는 가산금. 그래서 오른쪽에 2번. 이와 같이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 나와서 고지서 받고 세금 내는 게 뭐다? 대표적으로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총합, 부동산세 등이 고지서 나오죠. 이걸 다 기억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강론에 가서 공부할 건 알아야지. 뭐? 재산세하고 종합, 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한다. 고지서 받고 내야 되겠죠? 그때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는 뭐라 그래요? 납부지연 가산세. 그럼 아예 적어놔. 뭐라고? 472페이지 두 번째 줄 끝에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국세만.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납부지연 가산세. 그리고 요거는 가산금. 요거는 뭐고? 지방세만. 요거는 뭐고? 국세. 이거예요. 됐어요? 지방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가산금. 고지서 받고 안 냈을 때.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한번 보죠. 이번에는 징수 방법. 보통 징수. 보통 징수가 뭐냐 이거죠. 누가? 과세권자. 그러면 국세면 누가? 국가가. 지방세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을 해서 뭐 발부한다고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한다. 누구한테? 납세 의무자한테. 그럼 납세 의무자는 뭐 받아가지고? 고지서 받아가지고 국세나 무엇을? 지방세를 뭐 한다? 징수하는 절차. 납세 의무자는 뭐 받고 세금 내라?
고지서 받고 세금 내라. 여러분 재산세 여러분이 계산해요?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재산세가 우편함에 나오잖아, 고지서가. 그거 받아가지고 보니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때까지 내면 돼요. 납부를 하라. 이해가세요? 그래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걸 뭐라고 한다. 근데 이 경우 납부 기한 내에 뭐를 하지 않으면, 예?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는 뭐가 붙어? 납부지연 가산세.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한다? 가산금이 붙는다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올해 이제 2022년까지는 고지서 받고 지방세 안 내면 가산금이 붙어요. 1년 동안 계속 사용해. 그래서 지금 교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에듀윌 교재나 또는 뭐 방문가, 랜드프로 전부 다 메가랜드 전부 다 빠졌지. 왜? 오늘 개정될 거니까 책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래서 원래 법률에는 2022년서부터는 가산금 명칭이 없어진다 그랬었는데 1년 유예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공부해야 된다 이거지. 됐어요? 그런데 가산금은 어디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라고요? 지방세에만 있는 거다. 국세는 없어요. 국세는 그냥 뭐라 그래? 납부지연 가산세. 지방세는 뭐? 가산금. 고지서 받고 안 냈을 때. 자, 이렇게 가산금 가산하여 징수하는데 이런 세금이 뭐가 있느냐 이거지. 대표적으로 뭐 재산세하고 뭐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공부할 거 뭐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 이건 필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세 총칙 총론에서 공부할 건 모든 세금 다 관련된 걸 다 하려면 힘드니까 5가지 세금에 관련된 것만 기억하면 돼.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소득세도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 붙는다. 그래서 고지서 나오죠? 예. 그리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가만히 있으면 뭐 나와? 처음부터 고지서. 고지서 받고 납부기 안 내면 지방세는 가산금이 붙고 국세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그죠? 절차를 보면 이렇게 갑니다. 자, 이건 시행이 유예됐으니까. 그리고 여기 과세권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계산을 해서 뭐 발부한다?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 발부. 그래서 고지서 발부, 고지서 받으면 납부 기한이 있죠? 거기서 납부 기한 내에 뭐를 하면, 예? 납부를 하면 끝. 거기서 끝나. 그냥 납부했으면 끝나잖아. 그런데 뭐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는 뭐가 붙고 가산금이 붙고 국세는 뭐?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명칭 달라요. 이해가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할 때 이거지. 재산세 안내 고지서 받고 안 내면 뭐부터? 가산금.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고 안 내면 납부지연 가산세. 됐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공부할 것이 오른쪽에 보시면 473쪽에 보시면 거기 참고 박스 보세요. 도표. 취득세는 신고납부죠? 예? 신고납부. 그럼 신고 안 하면 밑에 뭐 나와? 고지서 보통 징수. 등록면허세 원래 신고죠? 신고납부죠? 성실하게 안 하면 고지서 나오죠? 예? 재산세는 처음부터 뭐 나와? 고지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뭐 나와? 고지서. 납세의무자가 선택을 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양도록세 원칙이 신고납부죠? 성실하게 안 하면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오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산세에 대해서 봅니다. 가산세. 여러분 교재 보시면 473쪽 가산세가 뭐냐? 끝에 뭘로 끝났어요? 세금. 가산세는 뭐라고요? 세금. 법을 위반해서 붙는 게 가산세죠? 예, 그래서 가산세는 끝에 세자로 끝나니까 보다 세금이다. 그럼 1번 보세요.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한 의무 그랬죠? 세법에 규정한 의무는 뭐죠? 2가지. 신고의 의무. 또 하나 뭐?
납부의 의무를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 세금을 계산해서 거기에 뭐한다? 가산이 뭐죠? 더해서 징수 걷어간다. 이해가세요? 예, 가산세는 신고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원래 세금 계산한 거에다가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발부합니다. 다만 가산금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제 알아야 돼요. 여기서 가산세는 뭐라고요? 세자로 끝나니까 뭐고? 세금이고, 가산금은 끝에 뭘로 끝나? 금리가 뭐죠? 이자. 예? 세금을 늦게 내서 붙는 이자를 이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러요? 가산금. 이해가세요? 그러면 가산세는 법을 위반해서 붙는 거. 가산세는 세금이에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세금은 세금끼리 더할 수 있어. 취득세 세금인데 가산세 세금이잖아요. 합쳐. 근데 재산세 세금이죠. 근데 재산세 뭐는? 가산금은 이자죠. 재산세에다가 가산금을 더하면 안 돼. 이건 세금이 아니라 뭐니까? 이자는 세금하고 합치는 거? 아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세금은 세금끼리 합친다. 근데 가산금은 이자니까 세금이 합치는 거? 아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가산세 성격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가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법의 의무를 위반한 자한테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 부과한다. 그런데 2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가산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세금이죠. 그럼 세금은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뭐라고 그래요? 국세.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면 그럼 가산세는 세금이죠. 세금은 반드시 국세냐 지방세냐 구분해야 되잖아. 그럼 가산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물어보면 둘 다 될 수 있다. 어떤 세금에 붙느냐에 따라 따라가니까. 여러분 취득세 안 내서 가산세가 붙었어요. 그럼 취득세는 지방세죠? 그럼 가산세도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 그런데 소득세 안 내서 가산세가 붙으면 소득세, 양도소득세 같은 건 국세잖아요? 그럼 국가로 들어가니까 가산세도 국가로. 그래서 시험에서 가산세는 세금인데 국세를 안 내서 붙는 가산세는 국가로 들어가는 국세로 구분하고 지방세를 위반해서 가산세가 붙으면 지방세로 구분한다. 이렇게 시험에 물어보면 누구나 다 쉽게 이해가 가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 그죠? 그런데 법에는 그렇게 안 물어봐. 뭐라고 물어보느냐? 2번에 2번 보세요. 그렇게 물어봐.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거기까지. 지금 그게 그 뜻이에요. 가산세는 국세에 대한 법을 위반해서 붙으면 국가로 들어가는 거고 지방세에 대한 법을 위반해서 붙으면 지방세로 구분한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 또 하나,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여러분 취득세 여기 보세요. 취득세가 100만 원인데 신고납부 안에서 가산세가 붙어요. 10만 원. 그런데 이것을 해줘요? 50% 감면이다. 그럼 이것도 감면이 아니다. 예? 원래 세금은 감면 대상이지만 이와 같은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음 3번에 보시면 가산세는 납부할 세금에는 더해서 내고, 그죠? 가산세 붙으면 세금 더해서 내면 되고, 환급받을 세금이 뭐죠? 세금을 많이 냈으면 다시 되돌려 받아야죠. 되돌려 받을 때 뭐가 있으면, 가산세가 있으면 그건 빼고 나머지만 되돌려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세금 낼 거에 가산세 붙었으면 더해서 내면 되는 거고, 세금을 환급받아야 되는데 가산세 부분이 있으면 그건 되돌려주지 않으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만 환급한다. 뜻 이해가세요? 예. 다음 3번 이렇게 가산세 적용하는 건 1번
대표적으로 두 가지. 취득세하고 뭐? 등록면허세. 2번 국세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양도소득세.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다음 장 넘겨보시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라고 나왔죠? 이거 어렵지만은요, 뜻만 보세요. 신고불성실은 방가로 1번 두 가지예요. 방가로 1번 뭐라고 그랬죠? 앞에? 방가로 1번 무신고가 뭐야? 신고 안 한 거, 안 해서 가산세. 그 다음에 중간에 방가로 2번 과소신고가산세는 뜻이 뭐예요? 그렇죠. 부족하게 신고한 거. 둘 다 불성실이죠. 성실하게 안 했잖아. 아예 신고를 안 한 건 무신고가산세. 이건 죄질이 나쁘지. 그런데 과소신고는 신고를 하긴 했는데 정상보다 부족하게 신고한 거죠. 예, 이렇게 과소신고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무신고. 그러면 무신고 보세요. 1번. 1번에 동그라미 1번. 일반 무신고는 무슨 말이에요? 고의성이 없어. 예? 고의성 없이 단순히 법정신고 기한까지, 예를 들어 취득세는 며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안 했어요. 예? 고의성이 없어. 그럴 때는 100분의 얼마? 20% 붙어요, 세금에. 그게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부정무신고라고 그랬죠? 부정한 방법이 뭐야? 못된 짓 한 거. 여러분, 세금에 대해서 부정한 방법이 무슨 뜻이에요? 세금을 많이 내려고 그건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표창장 줘야 되고 훈장 줘야 돼. 세금에서 부정한 방법은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잠깐 뜻을 이야기해서 여러분 교재 오른쪽에 보시면 참고 있죠? 예? 맨 위에 475페이지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이렇게 돼 있어. 거기 1번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내려고 이중장부 만들거나 거짓으로 증빙자를 갖추거나 장부 기록을 파기하거나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이나 수익을 줄이거나 이런 행위가 못된 짓이잖아요. 예?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뜻 이해가세요? 자, 그럼 왼쪽으로 가. 동그라미 2번 부정무신고는 뭐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 기한까지 일부러 신고를 안 했어. 고의적으로 안 한 거예요. 요건 괘씸죄 몇 프로? 40%. 아까 1번은 단순히 신고를 안 했으면 20%야. 근데 고의적으로 신고를 안 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40%다. 20%, 40%. 다음 방가로 2번. 과소신고는 뭐라고요? 부족하게 신고했죠.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100만 원으로 세금을 정상적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줄여서 80만 원으로 신고했다. 그럼 과소신고죠? 그럼 부족한 세금이 얼마야? 100만 원이라고 신고해야 되는데 80만 원으로 신고했다면 차이 나는 거 얼마? 20만 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저 끝에 적게 신고했다는 얘기죠. 부족하게. 그랬을 때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얼마? 10%만 붙어 10%. 100만 원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80만 원으로 줄여서 신고했으면 고의성이 없으면은요 20만 원 있죠. 차이 나는 거 세금 20만 원 거기에 몇 프로? 10% 붙는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부정자가 붙었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다, 부족하게 신고했다, 일부러 축소했다. 그럴 때는 박스에 보시면 1번만 보세요. 박스 안에 1번.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으면 과소신고분 세액의 몇 프로? 40%. 그러니까 아까랑 같죠. 자, 무신고는 고의성이 없으면 20%, 부정한 방법 그러면 40%, 과소신고도 고의성이 없으면 10%, 부정자가 붙으면 40%.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만 보시고 다음 475페이지 납부지연 가산세는 누구한테만? 국세. 찾았어요?
475페이지 납세 의무자가 두 번째 줄 법정 납부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했다면 환급받아야 할 세액 또는 환급받는 경우는 그 세액에 가산세를 적용하는데, 거기 보시면 1번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가로한 생략하고, 두 번째 줄 끝에 법정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에다가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율을 고려하여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박스 보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박스에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납부하지 않은 세액 곱하기 법정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한 날까지 늦게 낸 거 날짜 계산 일수, 거기에 하루에 얼마 10만 분의 25, 10만 분의 얼마 25, 0.025%, 하루에 1일 계산이에요. 1일에 0.025% 날짜 계산한다. 여기까지만 보시고 우리가 계산하는 건 뒤에 가서 또 할 거니까. 됐습니까? 다음에 다음 장에 보시면 476쪽에 가서 7번 보세요. 7번에 보시면 지방세 납부 지연 가산세 그랬죠? 예. 거기는 자, 납세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지방세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했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에 적게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거기 100분의 얼마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해서 하는데, 동그라미 1번 박스 안에 보시면 보여요. 박스 안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세액 곱하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까지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얼마 25, 그리고 2번 동그라미 2번 있죠? 예, 2번은 이렇게 표시하세요. 2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요건 없다. 가상금으로 가니까. 자, 여기까지 보실래요?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복잡하지만 이제 강론에 가서 공부할 건데 다시 보세요. 자, 가산세 성격 구분. 첫 번째, 가산세 세법이 정한 의무를 의무하면 신고 의무와 납부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거를 성실하게 안 했을 때 가산세가 붙는데, 이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 얘기는 국가에 들어가는 국세를 위반했으면 국세로 가는 거고 지방세를 위반했으면 지방세로 구분한다 이거고, 국세 또는 지방세 세금을 감면할 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 등에 낼 세금이 있으면 가산세는 어떻게 하라? 더해서 내면 되는 거고, 많이 냈기 때문에 환급받을 세금이 있으면 가산세는 빼고 나머지만 환급받는다. 그죠? 이렇게 가산세가 있는데, 이때 가산세 구분은 무신고 가산세, 그러면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 이렇게 복잡한 것 같은데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안 했으면 몇 프로? 40%다. 그 다음에 과소신고는 부족하게 신고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일반 과소신고는 고의성이 없어요. 그러면 부족한 세액의 몇 프로? 10%.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으면 몇 프로? 40%. 그죠?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의 국세는 미납부세액의 곱하기 만분의 얼마? 10만 분의 25니까 0.025% 곱하기 일수. 그리고 납부기한 내 고지서 받아가지고 안 내면 3%. 이거는 누구한테만? 국세에만 해당이 된다. 국세.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교재에는 지금 유예가 됐으니까 빠져서 생략이 됐는데 이제 가상금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가상금.
자, 우선 가산세 감면은 수정신고, 여러분 이미 뭐가 붙었어요? 가산세 붙었을 때 가산세 감면 혜택 주는 경우가 있어요. 477조 9번 가산세 감면, 1번 천재지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해만 하세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죠. 안 했으면 가산세가 붙겠죠? 그런데 너 왜 안 했니? 신고 납부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역이 재난을 당했어요. 천재지변, 지진이나 태풍으로 피해를 많이 봐서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부동산 취득했지만 신고 납부할 정신이 없었어. 천재지변이니까. 그래서 못 냈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네는 가산세 물지 마. 이렇게 천재지변.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무슨 신고? 수정신고라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수정신고는 이겁니다. 신고 기한까지 무엇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예를 들어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무엇을 해야 돼?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일단 뭐 안 했어요? 신고 안 했으면 뭐가 붙어? 신고 안 했으니까 요 기한 내 신고 안 했으니까 가산세인데 무슨 가산세예요? 무신고입니까? 과소신고입니까? 신고 안 했으니까 뭐가 붙어? 그렇죠. 신고 안 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가 붙겠죠? 그럼 아까 무신고 가산세는 단순히 신고 안 했으면 몇 프로? 20%.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안 하면 40%. 둘 중에 하나가 붙었잖아요. 예, 신고 안 했으니까 요때까지 신고 안 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 붙었어요. 그죠? 그런데 다시 한 장 넘겨보실래요? 478조. 지금 3번 기한후 신고서부터 봅니다.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거기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가, 신고 안 한 사람이 법정신고 기한 지나고 몇 개월 안에 6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여기 보세요. 자, 요때 뭐 안 해서, 신고 안 해서 뭐가 붙었어요? 무신고 가산세 붙었죠? 그런데 신고 기한 지나서 늦어도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뭐를 하면 이때 신고하는 걸 뭐라고 한다?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한후 신고야. 이해가십니까? 몇 개월 안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이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빨리 뭐를 하면, 늦었지만 빨리 신고하면 가산세 많이 깎아주고. 그래서 신고기한 지나고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 깎아주고, 3개월 안에 뭐를 하면? 신고를 하면 30% 깎아주고, 6개월 안에 하면 몇 프로? 20% 이렇게 깎아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이 알 거는 신고 기한 내에 뭐 안 했으니까, 신고 안 했으니까 뭐가 붙었는데 무신고 가산세가 붙었지만 신고 기한 지나고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늦게라도 신고하는 걸 뭐라고 한다? 기한후 신고를 하면 요거 깎아주겠다. 감면 50%, 30%, 20% 깎아준다. 그게 기한후 신고입니다. 감면 확인해 봐요. 거기 과세표준 신고서를 478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고 안 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 붙었겠죠? 그런 자가 신고 기한 지나고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뭐를 하면? 기한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만 해당하며 그랬죠? 예, 무신고 가산세 깎아준다. 다음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 기한 지나고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기한후 신고하면 세개 가산세 붙은 거에 몇 프로? 50%를 감해줘, 깎아줘. 여기 보세요. 여기 무신고 가산세 붙은 거 몇 개월 안에 신고하면? 1개월 안에 신고를 하면, 늦게라도 들어오면 가산세 붙은 거 있죠? 거기서 50%는 감해주겠다. 또 두 번째, 법정신고 기한 지나고 1개월 초과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이거죠. 1개월 초과 3개월 안에 요때 뭐를 하면?
신고하면, 여기 보세요.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안에 신고하면 50%, 1개월 초과 몇 개월? 3개월, 요때 하면 몇 프로? 30%, 3개월 초과 6개월 안에 하면은 몇 프로? 20%를 깎아준다. 뭔 가산세를? 무신고 가산세 깎아준다. 이것이 이제 취득세 공부할 때 할 거고, 등록면허세 할 때 할 거고, 양도소득세 할 때도 또 해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거지. 지금 이해 안 해도 돼요. 다음 또 하나 다시 되돌아가요. 477조. 다시 가서 요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정, 신고, 뭐라고 그래서 가산세 감면 그랬죠? 여기 보세요. 취득세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이내에 신고하라 그랬어요. 근데 얘가 신고를 했는데 원래 100만 원으로 신고하는 게 정상이야, 세금이. 예? 그런데 얼마로 신고했어요? 예를 들어 80만 원으로 신고했어. 부족하게 신고했죠? 신고는 하긴 했는데 부족하게 신고했으니까 얘는 뭐가 붙어? 과소 신고 가산세가 붙겠죠? 그럼 앞에서 과소 신고 가산세는 단순히 부족하게 신고했으면 10%,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축소했으면 40% 이렇게 붙었단 말이에요. 그죠? 정상적으로 신고 안 했죠? 그런데 요 기간 지나고 2년이야. 몇 년? 이렇게 2년 안에 늦게라도 뭐를 하라 신고했잖아요. 이때 어떻게 신고해요? 정상적으로 뭐 해서? 수정 얼마로? 1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이실직고 하는 거지. 그래서 100만 원으로 수정해서 무엇을 하면, 신고를 하면 요걸 깎아줘. 뭐를 깎아줘요? 과소신고 가산세 깎아주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전체 몇 년인데, 근데 몇 개월 안에, 예? 1개월 안에 신고하면 90% 깎아줘. 90%. 1개월 초과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신고를 하면 75%, 50%, 30, 40%, 30%, 20% 이렇게 기간에 따라 빨리 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확인해 볼까요? 자, 477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했는데 부족하게 신고했어요. 그럼 신고기한 지나고 몇 년? 2년 안에 수정 정상적으로 뜯어 고쳐갖고 신고를 하는 경우는 다음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 기한이 지나고 몇 개월? 1개월 이내 신고가 들어오면 90% 깎아줘. 가산세 붙은 거. 100만 원이면 90만 원 깎아준다. 법정신고 기한 지나고 1개월 초과 몇 개월? 3개월 안에 하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하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하면 30%, 다음 장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하면 20%, 그래서 10%까지. 기간이 짧을 때 빨리빨리 수정해서 신고하면 많이 깎아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정리할 건 이거지. 오늘 중요한 건 이거. 무슨 신고를 하면, 수정신고를 몇 년 안에 하면, 2년 안에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깎아줘. 아까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한 지나고 몇 개월? 6개월 안에 빨리 하면 뭐를 깎아줘? 무신고 가산세를 깎아준다. 이게 가산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다시 정리합니다. 자,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와 기한 후 신고 가산세가 있는데, 수정신고는 자 뭐라고 그랬어요? 법정신고 기한이 지나고 몇 개월 안에, 그렇죠, 몇 년 안에 2년 이내에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수정신고라고 하죠. 수정신고하면 무엇을? 과소신고 가산세를 깎아줘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물론 단서가 있어요. 과세표준과세에 대해서 경정이 있을 걸 미리 알고 세무서에서 미리 요번에 가산세 붙여서 뭐 하려고
고지서 발부하려고 하는데 그거 알고서 신고를 했다. 그런 경우는 안 해준다 이거지. 자, 좋아요. 이럴 때는 뭐를 깎아준다고요? 과소신고 가산세인데 1개월 이내 하면 몇 프로? 90%. 1개월 초과 3개월이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일 때는 50%. 그죠? 예. 또 6개월 초과 1년 이내일 때는 30%, 1년 6개월 이내 할 때는 20%, 2년 안에 할 때는 10%. 이렇게 깎아준다. 그러니까 이걸 세부적으로 기억할 수 없지만 이건 알아야 된다. 무슨 신고하면? 예? 수정 신고를 하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하면 뭘 깎아줘? 과소신고가 됐어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 이거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다음 기한 후 신고는 보세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뭐를 하면?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뭘 깎아줘? 무신고 가산세를 깎아준다. 그죠? 빨리 하면 많이 깎아주겠죠? 그래서 1개월 이내 하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하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할 때는 20% 감면 혜택을 주겠다. 이때는 꼭 나빠라 그게 아니라 뭐예요? 뭐만? 신고서만 제출하면 깎아줘요. 세금까지 다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신고서만 뭐하면 제출하면 감면. 32회 시험에서는 이거 물어봤어요. 뭐라고? 신고하고 뭐까지 해야 돼? 납부까지 해야 감면. 그게 아니라 뭐만 하면?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에 대한 내용 봤는데 역시 이 가산세는 아주 어렵고 그래서 강론에 들어가서 공부할 거예요. 또 이제 고지서 받고 안 냈을 때 지방세에서는 사용하는 거 뭐가 있죠? 가산금. 이건 지방세만 있어. 뭐 받고? 고지서 받고. 안 내면 뭐가 붙어요? 가산금. 가산금은 금자 붙었으니까 뭐라고요? 금리, 이자. 그죠? 이자. 그럼 가산금에 대해서 지금 교재가 없어요? 왜? 없어진다 그래서 빠진 거지. 예? 그런데 그냥 존재하니까 이제 보충 자료로 자료실에 올릴 겁니다. 자, 오늘 2일날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그거 정리해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미리 공부해 보죠. 가산금. 지방세를 어디에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어디? 고지서. 고지서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내라 마지막 날 있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안 했다. 그러면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 있죠? 거기에 보아라. 가산. 더하는 걸 뭐라고 한다? 가산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일반 가산금이 있고 아주 무겁게 부과하는 중가산금이 있어요. 무거울 중자. 그럼 2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해봐요.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고지서 받고 안 냈어요. 하루만 늦어도 뭐가 붙어? 가산금 붙어요. 그리고 계속 안 붙으면 계속 안 내겠네. 그죠? 그래서 그거 말고 납부기한이 지나고 몇 개월 지날 때마다 1개월 단위마다 또 안 내면 또 붙어. 그게 무슨 가산금? 중가산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가산금 무거울 중자 이때 만분의 얼마? 75가 붙어요. 한 달 단위로. 한 달에 얼마? 0.75. 만분의 75니까 1000분의 7.5, 100분의 7, 0.075. 그죠? 그래서 0.75% 붙는다. 중가산금. 좋아요. 그러니까 가산금이 두 가지죠? 고지서 재산세 나왔는데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안 냈어. 그럼 몇 프로? 아니, 이따가 얘기해. 가산금 붙어요. 그리고 또 한 달 단위로 안 내면 0.75. 1개월마다 붙는다. 그걸 중가산금이라고 하는데 이때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붙어요. 60개월이면 몇 년? 5년 동안 붙어요. 고지서 받고 안 내면 5년 동안 뭐가 붙어? 한 달 단위로. 가산금 붙어요. 지방세만. 이해가세요? 그럼 여기 보세요. 한 달에 얼마? 만분의 75, 0.75%예요. 5년이면 몇 개월? 60개월. 곱해봐. 6, 7이 42,
45%까지 붙어요. 고지서에 100만 원 나왔는데 60개월까지 안 내면 100만 원에 45%니까 얼마? 45만 원 붙고 기본 이거 붙고 두 가지 붙으니까. 예. 이해가세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 고지서 받았는데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이 얼마? 30만 원 미만이면 일반 가산금만 붙고 중가산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하면 여러분이 보세요. 자,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붙는 게 가산금이고, 납부기한 지나고 1개월 단위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재산세, 주민세 같은 거 고지서 나올 때 언제까지 내라 그래놓고 거기 밑에 빨간색으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1개월마다 0.75 이렇게 돼 있어요. 1개월 단위로 붙어요. 그런데 60개월 동안 붙는다. 5년 동안. 그럼 5년 지난 다음에는 안 내도 더 이상 안 붙어요. 그러면 5년만 버티면 되나? 그런 뜻이 아니라 5년 동안 안 내면 내라 안 해. 가산금 안 붙어. 그때부터는 뭐하는데? 강제로 부해. 압류해서 공매 처분하지. 공매 처분하면 헐값에 날아갈 수 있죠? 그거 돼야지. 불안하니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가산금인데, 여러분 이 가산금에 대해서 범위 한번 볼게요. 자, 일반 가산금 요거 1번 요거 고지서에 기재된 거, 그죠?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안 내면 몇 프로? 3%부터 이자가. 그리고 여기 1개월 지날 때마다 0.75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가산금? 중가산금이다. 1개월 지날 때마다 지방세의 만분의 얼마? 75, 0.75% 붙는다 이거지. 1개월 단위로. 몇 개월 동안? 60개월 동안.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차피 우리가 공부할 때 재산세, 취득세도 신고 납부 안 하면 고지서 나가죠? 그거 받고 안 내면 가산금 묻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사례를 하나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요, 계산하는 내용은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볼게요. 자, 가산과 중가산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사례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재산세 고지서에 여기 세금 내는 첫날을 뭐라고 그래요? 개시일. 마지막 날을 기한.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납부 기간. 세금 내는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가는 거 아시죠? 자, 고지서는요, 시작되기 며칠 전?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해요. 요때 뭐가 나와? 고지서 발급한다 그랬잖아요. 5일 전까지. 이거 그림이 잘못됐는데 요게 며칠? 여기로 가야지.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한 요때 고지서가 여러분 우편함에 와. 이해가세요? 그럼 여기서 고지서 발부해요. 요거 우리가 여기서 고지서 발부하면 요때 여러분 고지서가 우편함에 꽂힌다. 그럼 이때쯤 되면 여러분은 뭐가 온다?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고지서 나온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여러분 이때 보니까 고지서가 없네. 우편함에. 그래서 난 세금이 얼마인지 못 냈는데요. 자랑이다. 지나가죠 날짜. 가산금부터. 나 고지서 못 받았는데요. 세금은 고지주의가 아니야. 도달주의가 아니에요. 납세의무자한테 고지서가 도착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 묻지 않아. 고지서 발부하면 돼. 그래서 이때 되면 뭐가 없으면, 고지서가 없으면 시장 군수한테 가서 확인해야 돼. 그래서 내야지. 나는 고지서가 없어서 못 냈는데요.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는데요. 그래 너는 가산금 내지마.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전부 다 뭐라 그래? 고지서 안 받았다고 할 거네. 그죠? 그러면 안 받았다고 우기니까 뭘 내야 돼? 그냥 비싼 거, 이제 거짓말 못하는 거. 등기우편? 등기우편으로 고지서 발부하면 비용 많이 발생하죠? 그래도 뭐하냐고. 수도권의 60%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사는데
우편 집배원이 뭐 벨 눌러내? 안에서 딱 봤더니 뭐 가지고 있어? 밖에서 고지서 가지고 있어. 그럼 안 열어주지? 그럼 안 받았잖아. 그럼 안 내도 되겠네? 그럴 거 아니야, 국민이. 그래서 세금은 고지서 발부했다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 고지서가 납세의무자한테 도달이 됐느냐 안 됐느냐 상관없어. 알아서 내야 된다 이거지. 왜? 세금은 권리가 아니라 뭐니까? 의무니까. 의무는 몰라도 알아서 챙겨서 해야 돼.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지금 고지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라고 지금 기간이 정해져 있죠? 여기에 고지서 세금이 100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100만 원. 언제부터 내라고? 요때 고지서 왔잖아요. 세금 언제부터 내? 16일부터 내라고 날짜가 적혀 있죠. 고지서는 15일 날 받았어. 그 은행 가서 미리 내고 싶어. 안 돼. 세금 내는 여기서부터 내야 돼. 며칠? 16일부터. 이해가세요? 며칠까지? 31일까지 내야 될 세금이 얼마? 100만 원이라고 해봐요. 이걸 뭐라고 불러느냐?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 고지세액.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한테. 이 얘기는 재산세 얼마를? 100만 원을 언제부터? 7월 16일부터 7월 며칠? 31일까지 내라 이렇게 한 거지. 그럼 내야 된다 이거는. 그런데 이 사람이 세금을 못 냈어요. 못 냈어요. 납부를 못하고 만약에 여기서 납부했다고 그래봐. 여기가 언제요? 여기가 11월 30일인데 여기서 냈다고 그래봐. 11월 20일 날 납부했어요. 예? 납부했어요. 아니 여기가 11월 며칠? 11월 여기가 30이야. 그런데 여기서 납부했네. 한 달 되기 전에 납부했어요. 자, 이랬을 때 가상금하고 중가상금을 계산해 볼게요. 일반 가상금은 세금이 얼마인데? 100만 원인데 무조건 여태까지 보여야 돼. 내야 돼. 못 냈죠? 그럼 가상금 몇 프로? 3%. 몇 프로요? 3%. 그럼 얼마? 3만 원. 이게 일반 가상금이에요. 됐습니까? 예, 다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달 줘. 언제까지? 8월 31일까지. 한 달 기간 줬는데 여기서 뭐 하면? 납부하면. 계산 안 해. 근데 요 날까지 또 납부 안 해서 그럼 0.75. 한 달 지날 때마다 안 내면 또 한 달 안 냈다 0.75. 또 한 달 안 냈다 0.75. 또 한 달이 언제? 한 달 단위니까 11월 며칠? 30 되기 전에 냈잖아요. 이건 1개월이 안 됐으니까 안 붙는다. 그러면 계산. 세금 얼마? 100만 원 곱하기 한 달에 얼마? 0.75. 그죠? 곱하기 몇 개월? 하나, 둘, 셋. 8월 말까지 안 냈죠? 9월 말 안 냈죠? 10월 말 안 냈죠? 몇 개월? 3개월. 7,500원씩 0.75니까 3개월이면 37이 20일 22,500원. 이게 무슨 가상금? 그럼 이거 더해. 그럼 가상금 합계는 얼마? 52,500원이다. 여기서 제가 오랫동안 강의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가상금 할 때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조금 아까 같이 사장님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이렇게 되는데요 103만 원 곱하기 0.75 곱하기 2개월인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 여기 보세요. 왜 103만 원입니까? 물어봤더니 여기 요때까지 안 냈으니까 얼마? 3만 원 붙었잖아요.
예? 100만 원에다가 가산금 3만 원 붙었으니까 100, 3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가산번은 세는 세금이고 가산금은 이자. 그럼 이거는 이자지 세금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더하면 안 돼. 그래서 원래 100만 원이고. 됐어요? 그리고 아니 여기서 안 내도 한 달 봐주잖아. 내야 봐주지. 내면 안 붙어. 안 냈으니까 붙어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몇 개월? 3개월.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가산금. 그래서 자 여기 보실래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사례. 언제 7월 며칠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내라고 했죠. 세금이 얼마? 100만 원. 그런데 언제 납부했다고요? 12월 20일 날 여기서 납부했죠. 11월 며칠 날? 20일 날 납부했다. 여기가 언젠데? 11월 말. 그죠? 말일 되기 전에 냈잖아요. 한 달이 안 됐잖아. 이거는 중가상금 적용 안 한다. 그래서 가산금 계산은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 얼마? 100만 원. 여기에 몇 프로? 3%. 기본 얼마? 이거는 고지서에 안 냈으니까 붙는 거죠. 두 번째는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한 달에 얼마씩 0.75씩 몇 개월? 3개월. 그래서 22,500원. 그래서 요거 합치면 얼마? 가산금만 52,500원. 그런데 이것이 전체 몇 개월까지 붙는다고요? 예? 60개월까지 붙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계산은 안 해. 계산문에 묻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리가 되네. 어떻게?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몇 프로? 3%. 그리고 납부기한 지나고 1개월 지날 때마다 몇 프로? 0.75. 무슨 가산금? 중가산금을 붙는다. 그죠? 이것을 이론으로 하면 이거잖아요. 그죠? 자, 재산세 고지서 나왔어요. 재산세든 종부세든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가산금이 붙는데, 이 가산금은 지방세 안 낸 세금에다가 몇 프로? 3%. 그리고 납부기한이 지나고 1개월 지날 때마다 10,000분의 75 중가산금 붙는다고 그랬죠. 1개월 단위로. 그게 이거잖아요. 그죠? 10,000분의 얼마? 75. 그죠? 여기는 뭐요? 1개월 지날 때마다 0.75. 여기다가 몇 개월 지났느냐? 한 달이니까 6개월이면 6개월을 곱하라 이거지. 이해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중가산금은 몇 개월? 60개월 초과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 재산세 고지서 받고 안 내면 이거 가산금은 들까? 이거 재산세 공부할 때 필수로 공부를 한다. 취득세도 신고 납부하면 되는데 안 하면 뭐부터? 고지서 붙어서 나오죠.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오죠. 그거 받고 또 안 내면 이거랑 똑같이 가는 거지. 고지서 받고 안 내면 지방세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가산세하고 가산금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서는 오늘 뒤에 한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다음번에는 2장 납세의무 성립시기 확정시기는 다음번에 와서 공부할 거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정리해보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자, 1분만 보세요. 1분만. 공부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은 몇 가지 안 돼. 자, 볼게요. 자, 여기 특징에서는 두 가지 있었죠? 두 가지 기억할 거.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관련해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 뭐? 자, 과세 요건.
네 가지.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물납이 되는 건 뭐다? 재산세하고 상속세. 그죠? 요거 두 가지. 그리고 이제 조세, 물납, 이거는 재산세에서 공부할 거니까 재산세는 물납도 되고 분할납부도 돼. 종합부동산세는 분할납부만 돼요. 양도록세도. 자, 그리고 나서 조세 일반 원칙 중에서 실질과세 원칙은 뭐라 그랬죠?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 실질적 재산이 귀속되는 사람한테 명의자가 따로 있어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소유자, 소득자한테 과세한다. 소급 과세 금지 원칙, 이건 법을 적용할 때 이미 성립이 된 거에 대해서는, 거래 등이 확정된 거에 대해서는 세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다시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냥 정리하기 위해서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국세. 그 중에 우리 두 가지 알아야 될 거 뭐예요? 소득세하고 뭐?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는 소득 있는 사람이 세금 내니까 직접세. 그죠?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된다. 세금 내는 사람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똑같다. 직접세죠. 예. 그리고 소득세는 소득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합산하니까 인세. 종합부동산세도 국가가 전국에 있는 걸 소유자별로 합산하니까 뭐다? 인세다. 그죠? 그리고 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에요. 다음, 지방세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 중요한 건 취득세하고 뭐? 등록면허세, 재산세. 부동산 취득해서 등기까지 할 때 취득세 내죠? 근데 특광도에서 걷어가는 세금이다. 등록면허세는 남의 부동산이 전세권, 저당권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면허세인데 도구세다. 도하고 구. 재산세는 매년 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걷어간다. 시군구. 그죠? 예,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지방세는요,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예요. 아니, 부동산을 남자가 취득했느냐, 여자가 취득했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게 아니죠.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이 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니까 물세다. 그랬고요. 다음, 조세 수입. 지금 이제 국세, 지방세는 우리가 공부할 5가지 세금을 우리가 소개하려고 한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뭐? 목적세.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겠다고 걷어가는 목적세는 4가지가 있다. 이거, 그죠? 4가지. 어떤 목적에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목적세 하나를 딱 끼워놓고, 보통세 하나 끼워놓고 목적세가 아닌 것, 틀린 것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랬고요.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서 우리 부가세가 있죠. 취득세 낼 때 따라가는 거, 등록면허세, 이 5가지 세금 낼 때 따라가는데, 재산세에는 뭐가? 농어촌 특별세가 관련이 없고, 국세에는 지방교육세가 관련이 없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라고 그랬어요. 농어촌 특별세는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에 다 관련이 있는데, 뭐는 지방교육세는 양도랑은 관련이 없다. 다음, 이것은 여기서는 납세자 할 때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면 돼. 납세 의무자 범위에 누구는 안 들어가? 원천징수 의무자나 특별징수 의무자는 세금 낼 사람이 아니다. 자기 세금 내는 거 아니니까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그거 알면 되고요. 법정신고 기한하면 우리가 공부할 3가지. 언제까지?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취득세에서 공부할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소득세는 다음 년도 5월 말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납기는 아까 재산세도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나오니까 고지서에 언제까지 내라고 날짜 정해놨죠. 그게 납부 기간, 납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과세 요건 필요 없고 여기서도 2가지 기억할 거, 요거 2가지. 면세점의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취득세 공부할 때 취득한 물건 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거. 소액증수 면제는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뭐 미만 징수하지 않는다. 그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뭐하라? 신고 납부하라. 어떤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신고 납부죠. 우리가 공부할 거.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라. 1차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 이거죠.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안 하면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가산세부터서 뭐 발부한다? 고지서. 보통징수죠. 고지서 받고 안 내면 가산금부터. 그죠? 자, 그리고 우리 보통징수는 처음부터 뭐 나와? 고지서. 뭐가? 재산세하고 종합
부동산세, 고지서 나오죠? 그럼 고지서는 누가?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해 납세의무자한테. 그럼 납세의무자는 그거 받고 내면 되죠? 안 내면 뭐가 붙어? 국세는 나쁘지 않은 가산세지만 지방세는 가산금이 붙는다. 그죠? 가산세에 대해서는 요거 정도만 보세요. 지금은 무신고 가산세는 20%, 40%, 과소신고는 10%, 40%. 그죠? 요 정도 보시면 되고, 다음 이제 가산금. 가산금은 지방세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다. 고지서 받고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뭐가 붙어요? 가산금 붙는다. 그리고 1개월 지날 때마다 또 안 내면 중가산금이 붙어요. 그죠? 0.75. 그리고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안 내면 3%고 1개월 지날 때마다 0.75. 이거는 재산세 공부할 때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기본서에 또.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납세의무 성립시기 확정시기에 가서 볼 거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몇 가지 점검한 것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요즘 코로나가 5,000명대 넘어섰어요. 끌어안고 가야 될 질병이니까 어쩔 수 없죠. 예. 자, 조금 신경 쓰시고 다음 건강한 모습으로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